다섯 번째 노트이고요. 이 다섯 번째 노트에서는 이중 연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 말고 이제 연결 구조의 변형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은 순환 연결 구조인데 쟤는 별로 의미가 없는 애고요. 그 다음 애가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도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중 연결 구조를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연결 구조를 좀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단일 연결 구조. 단일 연결 구조는 이제 헤드를 다 기본적으로 유지하죠. 모든 이중 연결 구조도 그렇고 단일 연결 구조도 그렇고 헤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 포인터.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주소는 유지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면은 어떤 연산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이에요?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 픽 프런트. 그렇지. 앞에서 뭔가 작업하는 거는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배열에서는 뒤에서 하는 게 항상 효과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푸시백, 팝백, 픽백. 그러면 이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앞에서 하는 게 유리한데 이 단일 연결 구조에 우리가 헤드만 유지하지 않고 뭘 유지할 수 있어요? 테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테일을 유지하면은 뭐가 좋아져요? 푸시백만 좋아지죠. 팝백이 안 좋아져요. 푸시백. 그럼 푸시백만 좋아지면은 뭐가 되나? 앞에서 빼는 게 앞에서 집어넣고 앞에서 빼는 게 효과적이고 뒤에서 넣는 거는 효과적인데 뒤에서 빼는 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넣고 앞에서 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줄 쓴 거잖아요. Q예요. 그러니까 스택은 어떻게 만들면 돼? 만약 연결 구조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앞에다 넣고 앞에서 빼면 되죠. 그럼 스택이 돼요. 그러면 스택을 만들 때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Q는 어떻게 만들면 돼?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만 있으면 돼? 단일 연결 구조에 플러스 꼬리 포인터를 유지하기만 하면 Q를 만들 수가 있어요. Q. Q는 뭐예요? 푸시백, 팝 프런트예요. 앞에서 넣고 뒤에서 넣고 앞에서 빼는 거예요. 줄을 쓰는데 넣는 방향하고 빼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Q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뭘 하고 싶냐? 앞에서 집어넣고 앞에서도 빼고 뒤에서도 넣고 뒤에서도 빼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 안 돼? 단일 연결 구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중 연결 구조로 해야 돼요. 근데 이중 연결 구조를 하는데 헤드만 유지해.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이중 연결 구조에서 헤드만 유지할 거면 그냥 뭘 쓰면 돼? 단일 연결 구조에서 헤드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로 간다는 거는 뭘 추가하는 거야? 뭘 반드시 있는 거예요? 테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함으로써 앞에서도 효과적으로 빼고 넣고 뒤에서도 효과적으로 넣고 뺄 수 있게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는 테일을 없이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훈련 삼아 재미 삼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에서의 이중 연결 구조는 항상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빼고 앞에서 넣고 뒤에서 넣고 뒤에서 빼고 할 때만 이중 연결 구조 쓰고 그 외에는 이중 연결 구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중 연결 구조를 쓰면은 뭐가 단일 연결 구조에 비해서 뭐가 나빠지냐면 첫 번째로는 단일 연결 구조는 그 노드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제 연결 구조들은. 근데 단일 연결 구조에는 노드에 뭐와 뭐만 있어요? 데이터와 다음 주소만 있어요. 근데 이중 연결 구조는 뭐가 있어요? 노드마다 앞에 그 다음 노드에 대한 주소와 이전 노드에 대한 주소 두 개를 유지하죠. 즉 노드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많아진 거죠. 불, 뭐 불필요한 건 아닌데 데이터를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항상 주소 두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이 주소 두 개가 따라오고 이 주소 두 개를 늘 갱신해 줘야 되죠. 그러면 연산들이 뭐 비고는 5완이겠지만 항상 갱신해야 될 게 많죠. 그러면 속도는 뭐가 좋은 거야? 단일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단일로도 충분히 되는 걸 이중 쓰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속도만 느려지고 오버헤드만 크고 공간만 많이 쓰는 나쁜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는 언제? 헤드와 테일을 유지할 때만 쓰시면 돼요. 필요할 때. 그게 언제냐? 앞에서 뒤 다눌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열 기반하고 연결 구조 기반을 그러면 우리가 요때는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배열 기반 쓰시면 돼요.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 근데 배열 기반은 동적 배열이다 보니까 뭘 신경을 써요? 동적 배열 쓰는 그 자료 구조에서 항상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막 안에서 느는 과정을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근데 연결 구조는 어때요? 초기에 뭘 확보하는 게 없으니까 얼마만큼을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야. 그 고민이 없애주는 게 단일 연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 예측조차가 잘 안 돼. 그럴 때에는 이제 연결 구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배열에서는 중간에서 삭제하고 뭐 이런 게 안 좋잖아요. 집어넣는 게. 왜? 다 뒤에 있는 것들을 땡기고 밀고 해야 돼요. 근데 연결 구조에서는 그게 그냥 위치까지만 만약 갈 수만 있다면, 바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링크들만 갱신해가지고, 이제 노드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번하게 삭제가 필요하다. 빈번한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열보다는 연결 구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근데 빈번하게 삭제를 하려 그러는데, 자, 단일 연결 구조에서 삭제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삭제하려는. 그럼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내가 노드의 주소만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은 이제 이중 연결 구조로 쭉 연결했어요. 앞뒤로 막 이렇게 연결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 연결을 했는데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는 게 비용이 들겠죠. 근데 삭제는 이제 요 연결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O 안에 할 수 있어요. 배열처럼 안 땡기고. 그러면 얘를 빨리 삭제하려면 얘에 뭐가 필요해요? 주소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선형 검색하지 않고. 그러면 얘를 선형 검색하지 않고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은 또 뭘 하냐면 맵 구조를 알 거예요. 그렇죠? 맵 구조는 뭐 하는 거예요? 맵 구조는 어떤 키값과 value를 쌍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쌍으로 유지하는데 요 찾는 거를 O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O 로그 n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키로는 요 데이터의 값을 넣어요. 그리고 요 value에는 뭘 넣어요?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삭제를 어떻게 하면 돼? 맵에 먼저 가서 뭘 찾아요? 주소를
얻어요. 그럼 주소를 얻으면 이 주소로 안 가도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삭제하려면 맵과 뭘 써야 돼? 단일 연결 구조 써서는 돼요? 단일 연결 구조 써서는 안 돼요. 왜? 단일 연결에서 얘를 삭제하려면은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이전 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가리킨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이중 연결 구조.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는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넣고 앞에서 빼고 뒤에서 넣고 뒤에서 빼는 그걸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열에서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배열에서 순환 배열을 쓰면 됐죠. 그래서 순환 배열 쓰는 방법이 있고 연결 구조에서는 이중 연결 구조 헤드 테일을 유지하게 되면 앞에서 작업, 뒤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중 연결 구조를 또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삭제를 많이 해야 되는, 빈번히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얘만 갖고는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얘와 뭐를 같이 쓴다?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같이 쓰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단점 하나 있는데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면 또 약간 이제 고민거리가 있고 만약 데이터를 중복해서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키값들이 하나만 있을 테니까 이제 요 맵을 써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어 있으면 뭐 얘가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주소들의 리스트.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삭제해도 돼. 그러면 리스트 유지해도 되죠. 그러니까 키와 SD 벡터 주소를 유지해서 뭔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쓸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자료 구조를 두 개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SD 벡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쓰면 어떨까? 이런 거. 또 SD 리스트, 이중 연결 구조죠. 이중 연결 구조와 맵을 같이 써서 좀 더 효과를 내보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문제에 맞게 또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응용에서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자료 구조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선택할 때는 하나의 자료 구조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구조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 똑같은 자료 구조도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뭔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많은 문제들을 자료 구조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에서는 뭐 벡터를 두 개 쓰면 좋겠구나. 아 이 문제에서는 리스트와 맵을 같이 쓰면은 효과적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떠들었으니까 이제 가겠고요. 이제 차이점은 이제 구현의 차이점은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 비해서 갱신해야 되는 연결 정보가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기 때문에 널 검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삭제를 해야 될 때 하나를 쓰지 않고 두 개를 써서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숙제로 하나만 쓰는 것도 해봤을 텐데 이제 보통은 두 개를 써서 구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굳이 두 개를 안 써도 돼요. 하나만 써서 커런트를 가면 커런트에서 항상 노드에 있는 정보를 갖고 모두 얻을 수 있어요. 프리비어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중 연결 구조에서도 더미 노드는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더미 노드를 쓸 때 처음에 일이 하나 더 늘어나요. 우리는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더미 노드를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요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이 더미가 헤드를 가리키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해줘야 돼요. 요게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해시맵에 이제 해시맵과 이중 연결 구조를 같이 활용하면은 삭제가 빈번히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복을 허용할 경우에는 노드 주소 하나가 아니라 주소 목록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맵과 관련돼서는 이제 10장에서 설명드리는데 맵을 구현하는 방법은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 해시맵이라는 게 있고 트리맵이라는 게 있고요. 해시맵은 O1이라는 그 시간 복잡도를 주지만 여기에는 막 생략된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O1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해시맵은 이제 배열을 내부적으로 쓰니까 처음에 용량을 잘 확보해 주지 않으면 얘는 더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트리맵은 이제 이진 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로그 n이 돼요. 그리고 노드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확보해 줄지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이 이진 힙은 순서를 보장해 줘요. 그래서 소트된 순서로 내가 뭔가 데이터를 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이진 힙이 되게 이진 힙이래. 이진 트리, 기반 트리 맵이 더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0장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해볼게요. 이제 요번에 할 차례 뭘 하냐면은 요번에 이제 그 이중 연결 구조인데 이 이중 연결 구조는 내가 소스를 안 올렸잖아요. 이제 저도 이게 이 소스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이제 그 단일 연결 구조 에서 두 번째 버전 코드 중복 제거된 두 번째 버전 단일 연결 구조 버전을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해 보고 싶으면 제가 드렸던 것들 중에 단일 연결 구조 완성된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버전. 여러분 숙제할 때도 그 버전을 갖고 수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처럼 이름은 내가 더블로 다 바꿔놨는데 보면은 이제 넥스트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제 수정을 차례차례 단일 연결 구조를 이중 연결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잘못 뽑았다. 눈물이 난다. 잘못 뽑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안 보고 하면 막 틀릴 텐데.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쉬는 시간 후에 하고 내가 잘못 뽑았지.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부터 좀 설명드리고 코딩은 쉬는 시간 후에 해볼게요. 자, 이제 이중 연결 구조는 좀 이따 이제 실제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 연결 구조의 변형들 조금 것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순환 연결 구조예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코딩 연습할 때 해볼 만한 그런 거예요. 쓸모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애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헤드와 테일 유지하려면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두 개의 포인터를 굳이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와 테일을 다 쓰고 싶은데 하나만 갖고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헤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테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테일을 유지하는데 원래는 마지막 노드에서의 넥스트는 뭐가 돼요? 널 PTR이 되죠. 널 값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순환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를 유지하지 않고 테일만 유지하는데 테일의 넥스트가 뭘 가리켜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헤드와 테일 두 개를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만 유지해가지고 마지막 노드도 바로 갈 수 있고 첫 번째 노드도 얘 넥스트가 첫 번째 노드니까 거의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포인터 대신에 하나의 포인터만. 근데 주소 정보를 내가 클래스 만드는데 멤버 변수에서 포인터 하나를 제거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고 저걸 구현하면 짜증만 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 연결 구조는 이제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두 개를 원래는 헤드와 테일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단일 연결 구조나 이중 연결 구조에서 처리하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만 유지해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일만 유지하고 테일 노드가 뭘 가리키게 해? 앞에를 가리키게 해.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 더 있어요. 뭔 장점이냐면 어디서 시작하든 계속 한 바퀴는 돌 수 있습니다. 얘는 계속 돌잖아요. 여기서 시작해도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우리가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 어느 위치에서 내가 시작하나 한 바퀴는 돌 수 있어요.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한 바퀴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뒤로는 못 가더라도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네, 별 쓸모없는 거고요. 넘어가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고요. 아주 심심하신 분은 방학 때 순환 연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순환 연결 구조를 만들 때 또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더미 노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더미 노드를 넣어서 빼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자를 만들기도 불편합니다. 원래는 반복자는 헤드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넥스가 널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반복이. 근데 얘는 그걸 하면 계속 돌죠. 그래서 뭘 이용해야 돼? 이제 그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구현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디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반복자 만들기가 힘들었던데. 순환 배열. 순환 배열에서도 반복자를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복이 되니까. 그때 해결책은 뭐였어요? 그때 해결책은 공간을 하나 안 쓰는 거. 아니면 공간을 다 쓰고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드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이용해서도 연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그래서 이 배열은 뭐냐면은 노드를 만드는데 원래 노드는 이제 동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노드의 단일 연결 구조는 뭐가 필요해? 데이터를 저장할 곳, 다음 주소를 가정할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을 이용한 연결 구조는 배열의 각 셀이라고 해야 되나? 배열의 각 요소가 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드를 처음에 몇 개? 한 20개 만드는 거예요. 배열을 용량을 20짜리를 만들면 노드를 2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노드를 20개 만드는데 원래 단일 연결 구조에서의 넥스트는 뭐예요? 주소예요. 근데 여기서의 넥스트는 주소가 아니라 색인이 돼요. 색인. 그래서 이제 헤드가 0이면 첫 번째 값은 데이비드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예요? 2니까 두 번째 색인 가면 존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메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피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에다가 다 넣어놓으니까
얻어지는 장점은 원래 연결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new 하고 또 제거할 때마다 C 플러스 같은 경우에 또 직접 딜리트를 해줘야 돼.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여기 배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배열을 쓰기 때문에 캐싱 효과가 있어요. 캐싱 효과. 근데 단점은 배열을 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까? 배열은 항상 처음 만들어놓은 용량만큼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 넣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되겠고,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 놓으면 매번 푸시할 때마다 노드를 뉴하는 비용은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애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둘이고 두 곳은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 1번 색인이나 5번 색인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애들을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연결 구조이지만 배열 기반 연결 구조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요? 두 개의 연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 배열로 연속해서 노드들 20개 확보했는데 처음에는 이 20개가 다 프리 리스트예요. 쓸 수 있는 노드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씩 넣을 때마다 프리에서 빼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제거하면은 여기서 빼서 프리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여기서처럼 헤드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 헤드, 즉 비어있는 애가 얘예요. 그리고 얘는 또 뭘 가리켜? O를 가리켜요. 그래서 빈 노드들을 또 쫙 연결해 놓고 쓰는 애들 쫙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를 삭제하면은 이 2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프리 헤드에 푸시 프런트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푸시 프런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어. 그럼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코딩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왜냐하면 노드들이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나 그 다음 주소를 하는데 다음 주소가 주소가 아니라 색인 값이 되는 거죠. 색인. 그리고 그러면 이 이제 더 이상 없어.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1을 쓸 수도 있고 자바 같은 데는 인트 타입을 쓸 테니까. 근데 C++에서는 사이즈를 쓰면 마이너스 1을 못 쓰고 또 다른 거 뭐 가장 큰 값 뭐 이런 뭐 엄청나게 큰 값을 써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상수로 하나 만들어 놔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얘도 구현해 보면 알고리즘은 원래 연결 구조를 만들었던 알고리즘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요 쓰는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고요. 원래는 이제 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current.next 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하는 게 이런 거에서 이제 노드스 이게 배열이겠죠. current.next 뭐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이 나는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노드를 생성할 때 new에서 생성하는데 여기서 new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갖고 와요? 프리 리스트에서 팝 프런트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할 때는 제거된 노드를 프리 리스트에 푸시 프런트를 해줘야 되는 그 과정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뉴 노드 인덱스는 프리헤드. 프리헤드는 노드의 프리헤드의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헤드를 하나 뒤로 옮겨주시고, 맨 앞에 있던 애를 내가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뭐 푸시백 하든 푸시 프런트를 하든 이제 구현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삽입할 때마다 새 공간 할당하지 않아서 좋고 뭐 이건 뭐 별 쓸모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예요. 순환 연결 구조는 정말 쓸모없는 얘기고 얘는 그 뭔가 우리가 한번 필요에 따라서는 써먹을 수도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리스트들을 이제 다 학습한 상태인데 아직 이중 연결 구조는 이제 구현해 봐야 되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4개가 다 O1이 되려면 무슨 방식? 순환 배열 방식. 그리고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모든 게 O1이 되려면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 with tail이 돼야 되겠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만약 한쪽 방향만 필요하다. 그럼 단일 연결 구조 헤드만 유지한 형태로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한쪽에 넣고 다른 쪽에서 빼야 된다. 그러면 연결 구조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 테일 버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배열에선 정렬되어 있으면 뭔가 이진 검색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 정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진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없고 이제 이 연결 구조의 이점은 이제 삭제를 할 때 또는 중간에 넣을 때 뒤에 걸 다 땡기는 그 비용이 안 드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적극 활용하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중 연결 구조와 맵을 같이 써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C++에서는 이제 리스트라는 그게 있는데 얘가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중 연결 구조는 뭐가 있는 애예요? 테일을 있는 애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이중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데 테일이 없는 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일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이중 연결 구조를 제공한다. 그럼 걔네들은 모두 테일이 있는 애들이 되겠고요. C++는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forward 리스트가 있습니다. forward 리스트가 단일 연결 구조이고 리스트가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단일 연결 구조는 테일이 없고 헤드만 있는 애고 얘는 이제 이중 연결 구조이고 헤드와 테일을 다 갖고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 링크 리스트는 이중 연결 구조예요. 테일이 있는 이중 연결 구조이고 이제 그 자바에서는 이제 똑같은 메소드인데 두 종류의 세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dd, remove, get, offer, pull, pick 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보통 두 세트를 제공해요. add, remove, get 한 세트, 그 다음에 offer, pull, pick 이런데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세트를 쓰려면 이 세트를 다 쓰시고 이 세트를 쓰려면 이 세트 써야 되는데 쓰시는 거 보면 막 왔다 갔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얘는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를 발생하고요. 얘는 문제가 발생해도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환값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얘를 저는 더 많이 써요. 예외 발생하는 애들을. 왜냐면 얘는 내가 실제 완벽하게 코딩하려면 반환값을 받은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검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검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잘못 쓰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항상 자바에서는 쓰시려면은 요 세트 쓰시려면 요 세트 쓰시고 요 세트 쓰려면 뭐 이렇게 써도 동작 안 하는 건 아닌데 없어 보여. 그냥 뭘로 쓰시는 것 같아. 얘가 다른 특성의 애들인데 섞어 쓰시는 것 같아. 그냥 같은 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쓰시려면 요쪽 애들 쓰려면 요쪽 애들 쓰고 어레이 리스트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을 보면 두 종류를 제공하는 애들이 있고 주로 offer, poll, pick 요런 개념들을 보면 되겠고 파이썬은 파이썬 자체는 이제 연결 구조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만약 연결 구조를 파이썬에 쓰고 싶으면은 이제 돌아다니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리스트 패키지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또 요거 보더라도 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연결 구조를 많이 안 쓴다. 특히 C++에서는 연결 구조가 필요한 거인데도 그냥 거의 다 SD 벡터 갖고 해요. 조금은 어떤 상황에서 그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도 워낙 C++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굳이 리스트를 쓸까? 그냥 SD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이제 잘 요거 쓸 때 요거 쓰고 저거 쓸 때 저거 쓰고. 근데 실제 문제들 풀어봐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저지 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리트 코드에서 어레이 리스트 쓰는 해서 제출한 코드나 링크 리스트 써서 제출한 코드나 별 속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